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신청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총 241만 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청 첫날에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종로 세운상가에서 백반집 운영하시는 이근재 사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근재입니다. 네. 자,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자, 정부에서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을 시작했는데 일단 받으셨습니까? 예. 금요일날 신청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받으셨군요. 예. 직접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겁니까? 네, 제가 핸드폰으로 진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신청하고 받는 데까지는 그러면 한 3일 정도가 걸린 겁니까? 네, 신청이 완료되면은 예. 거기 문자로 2, 3일 예. 정도 걸린다고 문자가 뜹니다. 완료됐다고. 예. 근데 금요일 날 신청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 계좌번호하고 예. 예금주하고 예. 그게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완료됐다고 할 때 예. 문자로 떠요. 예. 그렇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네. 신청을 하셨고요. 하여튼 애플리케이션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여기 인증번호 받아서 인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은 뭐 간단하니까요.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계좌번호만 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혹시 신청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뭐 저는 어려운 점 하나도 없었죠. 근데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못하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뭐 스마트폰 할 줄 아니까 예. 어려운 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지원이 조금 숨통을 트이는 정도의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도움은 많이 되긴 되는데 예. 어차피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은 조금 된다고 봐요. 순간적으로. 예. 2주 동안 장사가 안 되고 업장에 밤에 장사도 전혀 안 돼서 예. 매출이 엄청 떨어져서 우리가 매출이 한 반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익률이. 예. 그러면 나는 그냥 노마진으로 예. 장사하고 집세 주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자금이 우리한테 숨통을 튀는 자금이긴 자금이죠. 네. 얼마를 받으셨나요? 저는 집행 금지가 아니고 제한 명령이기 때문에 예. 150만 원 받았습니다. 아, 이 금액이 조금 적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예.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보통 내가 보니까는 다들 임대료 내는데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료 내는데 쓰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재료비 밀린 거라든가 예. 또 어떤 어떤 금액이 좀 크게 밀린 돈들을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사장님, 예. 좀 전화 소리가 약간 울리는 예. 경향이 있어서 수화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또 띄었습니다. 예. 자, 이전에도 이런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 새희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서울시에서 예. 박원시장 계실 때 예. 재난지원금으로 70만 원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 2억 미만 예. 그 분들이 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억인가 6,600억 정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그때 도움 받은 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해서 예. 서로들 정치권이라든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예. 이번에 새 희망자금 15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다들 좀 숨통 튀인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세운상가에서 식당 운영하신다고 지금 들었는데 어떤 음식점입니까? 저는 점심에는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된장찌개, 순두부 팔고 예. 밤에는 이제 소주 안주 한이라고 삼겹살을 한 26년째 팔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쪽에서 가게 운영은 그러면 26년 정도 하신 겁니까?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힘든 시기인가요? 장사 제가 해오시면서. 95년도 시작할 때 예.
95년도 시작할 때 예. 바로 한 6, 7년 있다가 IMF가 왔지 않습니까? 아, 예. 그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몰랐어요. 예. 근데 제가 하여튼 26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저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예. 또 점심에 잠깐 팔고 밤에는 완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완전히 줄었고요. 예. 그러니까 보고 또 세운상가라는 그 상권도 온라인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예. 종업원 수라든가 인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또 예. 점포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여튼 26년 장사하면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악이다. 예. 손님들은 대부분 좀 세운상가나 인근 점포의 사장님들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제가 95년 장사할 때는 물건 사람들 많이 오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00년대부터 온라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나와서 사는 분들보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갖고 예. 그런 유동인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또 매출도 줄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전보다 매출이 훨씬 줄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업점의 장사의 어떤 패턴은 예. 장사의 매출이 롤러코스터 타는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그걸 평균 따지면은 매출이 한 30%에서 35% 줄었죠. 예. 작년보다. 그러면 점포마다 배달도 가십니까? 제가 요즘은 배달 직접 갑니다. 예. 배달 양은 좀 어떻습니까? 배달량은 이제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종업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홀로 사장님 혼자 장사하는 분들이 한 9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점포에 무조건 직원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씩 계셔갖고 부장 하나 있고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 없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장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시키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2개, 3개 시키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죠. 예. 아유. 세운상가에서 26년째 영업을 해오고 계신데 변화도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생 프로젝트라고 상가 내 새로운 가게들도 생기고 인근 방문객도 좀 늘어나는 편이었는데 식당도 그에 따라서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생 프로젝트도 저는 많이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만큼 매스컴이나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층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청년 창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맨날 상주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나와서 가게 매장이라든가 뭐 디스커션하고 또 다른 데 매장이 있는지 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해도. 재생 프로젝트를 해도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세운상가 인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거기도 현재 가전제품 판다든가 조그맣게 소매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데서 난리죠. 하루에 2만 원 판, 3만 원 파니 자기 거래처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소매는 전혀 전무니까요. 사람들이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하나씩 두고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식으로 혼자 계속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골 언제라도 오시면 팔으려고 단골 장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납품하는 분들은 그래도 거래처에 납품해서 조금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에 장사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하여튼 2분의 1 죽었다고 다 하더라고요. 외식업 중앙회 종로 지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종로는 특히 직장인들 대상 음식점도 많고요. 또 회식도 많은 곳인데 주변 상인분들은 요즘 어떤 이야기들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서 회식이라는 게 전무하게 되고 이동인수 없으니까는 낙원동이라든가 관철동이라든가 인사동이라든가 광장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다 10분의 1로 죽었죠. 그래서 그 일대가 많습니다. 지금. 자, 영업이 안 된다고 좀 문을 닫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지비 같은 걸 계속 또 들게 되는데 임대료나 많이 부담이 되십니까? 엄청 부담되죠. 임대료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재료비부터 여름에 또 장마철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야채값이요. 그래서 부담은 엄청 큰데 그래서
현재 두 부부가 장사하는 집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두 부부 아니면은 점심시간 진짜 바쁘면은 뭐 아르바이트 한 2명 해갖고 한 장사하는 분들이 많고 예. 산업을 많이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예. 어떻게 되니까. 가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임대료일까요? 아니면 뭐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일까요? 카드 수수료는 그렇고 임대료가 제일 그러죠. 임대료 다음에 이제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료비 이제 비쌀 때 좀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장사가 좀 안 되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계속 이렇게 예. 지낼 수는 없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건 좀 검토해달라, 좀 봐달라 이런 좀 건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지회장으로서 많이 국회도 다니고 많이 얘기했지만은 예. 그 세제 혜택을 주시는데 뭐 금액을 연장해서 주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를 좀 내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그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걸 말씀하시죠? 어떤 걸 내려달라고 하신 거죠? 부가가치세 세율. 아, 예. 부가가치세 세율을 좀 예. 내려달라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려우니 좀 내려달라.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1년 있다가 그 대기업들은 법인세 3%를 그 저기 최고 그 결정권자가 예. 한마디 하는 바람에 3% 내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은 한 3, 4년 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좀 내려달라. 예. 그러고 정책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맥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 정치권에서 좀 그 냉소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세율을 인하 좀 해줘서 좀 현재 세금을 좀 덜 걷어주면은 고맙지 않을까. 진짜 어려운데 예. 그 세제 혜택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를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전에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추석 전에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지나고는 경기가 좀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운상가에서 백반집 운영하시는 이근재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